네, 안녕하세요. LTK 수학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수학2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단원인데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 2강까지 해서 함수의 극한 문제풀이에서 마무리 보았고요. 이번 시간은 또 두 번째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이자 1단원의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함수의 연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연속이란 말 들어보시면 되게 익숙하시죠? 연속은 그쵸, 한마디로 쭉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게 함수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연속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연속 함수라는 첫 번째 개념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구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간, 어느 구간에서 연속이다 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쓸 거거든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 이런 걸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일단 구간 개념 체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해서 근데 A는 B보다 작습니다. 이때 실수의 집합 이렇게 돼 있죠. A가 지금 B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다. 어쨌든 뭐 이런 네 개의 지금 범위가 나타내져 있습니다. 이 집합이 있죠. 이를 구간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와 같이 나타낼 겁니다. A, B, A, B, A, B인데 지금 이렇게 소괄호를 쓴 것도 있고 대괄호를 쓴 것도 있잖아요. 지금 요 대괄호를 뭐라고 할 거냐면 바로 닫힌 구간이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 소괄호가 있는 부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바로 열린 구간이라고 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3하고 4가 있다고 하면 얘를 부등호로 표현해보면 열린 구간은 부등호 안에 등호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보다 x가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범위 나타낼 수가 있겠고 여기도 3이랑 4를 써본다면 얘는 닫힌 구간이죠. 닫힌 구간은 부등호에서 등호를 포함한다고요. 그 숫자를 포함한다고요.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3보다 x가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반만 그런 것도 있겠죠. 3 한 다음에 4를 이렇게 닫혀 있다면 얘는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3에선 열려 있죠. 근데 4에선 닫혀 있으니까 이와 같은 범위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부등호를 쓰지 않고 이와 같이 구간을 이용해서 연속을 나타낼 수 있도록 미리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이때 지금 대괄호 들어있고 A, B가 들어있죠. 이때를 닫힌 구간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가 있을 때는 열린 구간이라고 할 겁니다. 그 다음 반만 소괄호, 반만 대괄호가 들어있는 부분을 반 닫힌 구간 또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수직선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A, B가 지금 다 등호가 있죠. 결과적으로 닫힌 구간 A, B가 되겠고 이렇게 수직선이 나타난다면 A, B에 지금 동그라미 색칠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 B인데 A에만 등호가 있고 B에는 등호가 없어요. 그러면 B에는 구멍이 뚫리겠죠. 자, 그 다음 A보다 크고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지금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A에 구멍 뚫리고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X가 그럼 A, B에 모두 구멍이 뚫려야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나머지 부등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를 보도록 할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뒤에 크다가 없으니까 뒤에 표현할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쵸? 끝이 없이 무한대까지 가겠죠. 매우 작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쓸 건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라 쓸 거고요. 요 무한대는요. 그렇죠. 실제 숫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엄청 작아지거나 엄청 커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숫자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열린 구간 씁니다. 이렇게 기억해주세요. 따라서 이런 부분은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바로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밑에 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x가 a보다 작다라면 열린 구간이니까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A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A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열린 구간 소괄호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요. 또 역시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죠. A라고 지금 커지는 부분은 존재를 하는데 어디까지 커지는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무한대. 매우 크게 커지겠죠. 계속 커지겠죠. 얘를 무한대라고 할 거고요.
따라서 무한대를 할 건데 무한대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따라서 소가로 써서 열린 구간 이렇게 쓸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클 때도 지금 a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소가로 쓰시고 a가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지금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함수 fx는 루트 x-5의 정의역을 기호로 나타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은 지금 집합이잖아요. 정의역을 한번 집합으로 나타내 본다면 어때요? x바 x가 5 이상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무리함수잖아요. 요거 무리함수. 무리함수가 존재를 하려면 근원의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x-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얼마?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닫힌 구간, 그 다음에 심표한대 무한대까지 커지겠구나. 이와 같이 범위 나타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연속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연속이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게 성립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보시면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훨씬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지금 함수가 연속이라고 하면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요 설명부터 한번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x는 a에서 함수값 fx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얘는 지금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x는 얼마? 에서 이 함수가 연속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x가 a에서 연속인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일단 여기가 x가 a라고 해볼게요. 이런 3차 함수가 있을 때 x가 a라고 되어 있을 때 이때 함수값 fx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지 지금 연속인 거예요. 얘는 일단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인 걸 알고 있지만 왜 연속인지 알아야겠죠. 자, 그 다음 극한값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여기 가는 여기랑 여기 가는 여기 이렇게 자극한과 우극한이 여기서 같은지를 확인하셔야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쭉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것까지 포함해 주셔야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로 추렸느냐? 보세요. 일단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려면 첫 번째로 일단 함수값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겠죠. 그쵸? 함수값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지 일단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극한값도 존재를 해야지 그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뭐라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요. 이걸 통해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극한값과 이 함수값이라는 것이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한 줄만 외우시면 연속은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으로 볼게요. 이제 연속이 있다면 또 불연속이라는 게 있겠죠. 불연속은 뭐예요? 연속의 반대말인 거 딱 티나시죠? 그쵸?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 아닐 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자, 예시 보시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그래프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여기 x가 지금 3일 때 지금 여기가 4인데요. 근데 여기 지금 뻥 뚫려 있으니까 F3, x가 3일 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따라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았다? 그러면 극한값과 함수값 자체가 같을 수가 없겠죠. 정의되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이 함수는 불연속이다라는 거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연속이 아니라면, 연속 중에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불연속인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들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죠?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x가 2일 때, 그 다음에 이때는 함수값 3, 이때는 함수값이 4입니다. 어쨌든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3이기 때문에 f2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극한값이 정의되지 않았어요.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그쵸?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자극한은 지금 얼마예요? 3이었고요. 우극한은 4였네요. 결과적으로 극한값이 절대 존재할 수가 없겠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을 수가 없게 되고 따라서 이 함수 또한 불연속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를 볼게요. 뭐라? 세 번째는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얘도 불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일단 확인해 볼까요? 함수값부터. 함수값 이렇게 여기 2 돼 있고요. 여기 3, 여기 4 되어 있습니다. 함수값 F2는 4잖아요. F2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극한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도 지금 자극한도 3이고요. 우극한도 3이니까 극한값이라는 것도 정의가 되었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럼 뭐가 문제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극한값과 마지막으로 함수값이 같아야지 연속인 거잖아요. 근데 극한값은 3이고 함수값은 4니까 성립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뻥 뚫린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고 이 함수 또한 불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따라서 그냥 보시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속, 불연속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연속함수가 무엇인지는 알아보아야겠죠. 자, 볼게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라고 한다면 fx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하고요. 어떤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를 연속함수라고 한다라고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함수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는 어디서 연속이고 어디서 불연속이고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다항함수예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셨던 거죠. 한마디로 n차 함수죠. n은 자연수입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6차 함수, 7차 함수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함수는 무조건 그쵸? 1차 함수 뭐예요? 직선, 2차 함수 포물선, 3차 함수 곡선, 3차 함수부터 이렇게 곡선이 그려지게 될 겁니다.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일단 모든 구간에서 일단 쭉 이어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뭐예요? 바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다.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다항함수였고요. 그 다음 분수함수가 되겠습니다. 분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유리함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유리함수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y는 x분의 1을 한번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자, 함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결과적으로 여기 x가 0일 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 이때는 연속이 아니죠. 따라서 분모가 0인 점, 즉 fx가 0인 점에서 불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무리함수입니다. 아까 무리함수는 살펴보긴 했는데 y는 이렇게 해볼까요? 루트 2x 마이너스 2라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무리함수라는 이 무리식은 일단 근호 안에 요 식이든 문자든 어쨌든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존재를 한다고요. 그 함수가. 따라서 요때는 그쵸,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연속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 함수 볼까요? 로그 함수도 x가 진수죠. 그쵸? y는 예를 들어 로그 3의 x가 있다고 한다면 그쵸? 이때 요 x, 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 이 로그의 값이 정의가 된다는 거죠. 즉 x가 0 이상, 그 다음에 0 이상이 아니죠. 0 초과, 그 다음에 무한대까지 성립을 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수는 0보다 커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 지수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그쵸, 걸리는 게 없죠. 예를 들어 y는
3의 x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래프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렇게 쭉 그리시면 얘 1이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고요. 더 이상 끊기는 데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얘 지수함수 또한 다항함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간에서 연속인 거죠. 즉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연속이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여섯 번째 함수 보도록 할게요. 여섯 번째 함수는 삼각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그쵸 sin x, cosine x, 탄젠트 x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물론 역수도 있죠. 근데 역수는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까지는 sin x, cosine x, 탄젠트 x, sin x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본다면 뭐 복습한다 생각하세요. sin x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쭉쭉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최대값이 뭐 1이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 여기는 2분의 파이 주기가 2파이였고 뭐 어쩌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려질 겁니다. 코사인도 그려질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파란색이 지금 코사인 x예요. y는 코사인 x고 지금 빨간색이 지금 y는 sin x가 될 텐데 지금 두 함수 모두 다 계속 쭉쭉 주기가 있으니까 계속 쭉쭉 똑같은 그래프가 뻗어나가겠죠. 결과적으로 sin x와 cosine x는 모두 그쵸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열린 구간으로 쓰시는 거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 탄젠트 x가 문제였죠. 탄젠트 x는 좀 이상했습니다. 탄젠트 x는 그쵸 여기다 2분의 파이 쓰시고 여기 2분의 3파이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였는데 결과적으로 탄젠트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만큼보다 파이씩 떨어져 있는 부분은 모두 다 그쵸 함수값이 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연속이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그쵸? 따라서 얘는 뭐예요? 2분의 파이에서 n파이, n은 정수예요. n파이만큼 더하고 뺀 값은 그쵸? 그때에서는 불연속이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우스 함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우스 함수 확인해 보신다면 가우스 함수는 일단 모든 정수에서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확인해 본다면 y는 가우스 x가 있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0일 때 일단 여기다가 0. 얼마 넣으면 다 0이니까 여기서 1로 가기 전까지는 일단 그래프가 모두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 여기서 1인 지점에서는 또 2까지 이렇게 갈 거고 그렇죠? 계속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 다음 역시 밑에 아래에서도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 그렇죠. 지금 x가 정수일 때마다 지금 불연속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때는 연속이 아니겠다. 어떨 때요? x가 n일 때 하지만 n은 정수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정수에서 가우스 함수는 불연속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내용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개념은요. 연속함수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 연속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두 함수 fx와 gx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다음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볼게요. fx를 뭐 1차, 2차식이라고 해볼까요? 그 다음 gx를 한번 1차식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은 모두 x는 a에서 연속이겠죠. 어쨌든 다음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요. 자 그때 fx를 더하고 gx를 더하고 빼고 해봤습니다. 그런다고 다항함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하면 2차식 빼도 2차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x 내에서 연속이겠죠.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연속인 거는. 자, 그 다음 앞에 상수 c라는 상수가 붙다고 하더라도 절대 바뀔 건 없죠. 그 다음에 곱하더라도 둘 곱하더라도 얘는 3차식이 되잖아요. fx, gx는 결과적으로 역시 그래도 연속이구나. 4층 연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나눗셈이죠. 서로 나눠가지고 분수함수꼴이 되더라도 무조건 분모가 0이면 안 되겠죠?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때 연속이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gx가 0이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공식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식이라고 하긴 좀 너무하고요. 되게 쉽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한다면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때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가진다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자,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fx를 표준형으로 바꿔본다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구간 0,3에서 0, 3, 닫힌 구간 0, 3에서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이 구간의 그래프에서는 이제 최소값은 무엇이고 최대값은 무엇이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이렇게 그려진대요. 근데 이때는 알고 계시죠? 수상 때 배웠던 제한된 범위에서의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때가 최소값이겠다. x가 1의 최소값이겠네. 그때 최소값 얼마? 1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0하고 3 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최대값이겠네. x가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x가 3일 때 최대값 이때가 최대값이겠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당연한 소리인 거예요. 무조건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면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게 된다 라는 것이 바로 최대, 최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사이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까 최대, 최소 정리보다 사이값 정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4이값인데 4이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써주세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일단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fa가 fb랑 같으면 안 돼요. 그럼 이때 fa와 fb 사이의 의미의 값 k 어떤 값은 상관없습니다. 이 fa와 fb 사이에 어떤 실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이 의미의 값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시키는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죠. 역시 이해가 안 가신다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k가 지금 이 사이에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FA와 FB 사이에 K가 존재한다면 어차피 FA와 FB 사이에 함수의 그래프가 존재할 텐데 그 함수를 지나게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래서 적어도 하나씩은 지나게 된다. 이렇게 세 점에서 만나죠. 이렇게 가더라도 FA보다 크더라도 이렇게 크기만 한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겠죠. FB보다 작기라도 하다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요. 두 점, 세 점이네요. 여기는. 어쨌든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사이값 정리가 포인트예요. 이거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문제에서 활용이 돼서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기차와 버스 뭐 이런 실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사이값 정리의 응용이 되겠죠.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FA와 FB를 지금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면 fx가 0일 때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기와 여기 구간에서는 어쨌든 실근이 하나 가진다. 실근 몇 개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지금 보이시죠? FA, FB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FA와 FB가 다르다면 일단 0보다 작다면 FA와 FB가 뭐예요?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X축이라는 게 있을 때 그래프가 지나간다면 일단 FA가 뭐 음수라고 해서 FA가 양수라는 뜻일 수도 있고 FA가 양수, FB가 음수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FA가 음수다? 그럼 여기쯤에 있겠죠. X가 A일 때가.
자, 그러면 FB는요. F가 B일 때의 값이 요때, 요 점쯤에 있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를 이어주려면 X축을 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X축과의 교점이 최소 한 개는 생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FA와 F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았다면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서 하나의 실근은 생긴다는 것,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fx가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와 0에서 연속이고요. f-2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8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나오게 되겠고요. f0은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값은 중요하지 않고요. 마이너스 15는 음수였고 1은 양수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f-2와 f0을 곱했을 때 0보다 작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은 0이라는 요 방정식, 3차 방정식은 요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방정식과의 활용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함수의 연속에 대한 개념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 4강에서는 이제 이 함수의 연속에 관한 문제풀이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